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기초 수학 들어왔는데, 이제 25년도, 여러분들한테는 24년도지만 우리는 항상 1년이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25년도입니다. 원래 제가 키워드가 키메스거든요. 그래서 키메스로 이렇게 해서 좀 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0.5라는 건 이제 1단계 들어가기 전, 기초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7번에 걸쳐서 생각보다 두꺼운 양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합니다. 미분, 적분학 관련된 뭐 벡터, 수열, 뭐 몇 급수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7번에 걸쳐서 많이 진행될 거예요. 아마 기초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생 기초가 없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너무 쉽다라는 부분은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천천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나 잘 못하는 분들이나 이제 학습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건 이제 편입 수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리고 1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1단계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미적분학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제 뭐 프로필을 설명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졸업을 했고 응용 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수학과 교수로, 조교수로 한 8년 정도 있다가, 이제 원래는 그전에는 연구교수로 있다가 8년 동안 조교수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이쪽 인연이 돼서 이쪽으로 편입으로 왔습니다. 일단 뭐 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연구대를 맡고 연세대를 맡고 있고요. 연세대 12년도 시작을 했고, 고대가 한 17년도 18년도 때 이때 시작을 해서 진행했으니까 고대가 훨씬 뒤에 출발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연세대나 고대나 이제 합격자들, 이제 제가 파티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연세대가 이제 이 정도 이제 어떤 보상을 받은 거죠.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1년에 대한 보상이죠, 사실. 연세대나 고대 인원수가 이제 인원수를 좀 적게 뽑다가 이제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때는 연세대가 총 74명이 합격했고, 그 다음에 22년도 때 고대는 64명을 합격했고, 고대가 그때 합격 인원수를 많이 안 뽑았어요. 근데 요즘 계속 많이 뽑다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적게 뽑았지만, 이게 인원수로 늘어나는 거는 계속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연고대를 대비하던 친구들은, 연고대에 있는 원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또 더 나은 어떤 조건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빠지면서 편입 인원수 TO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특히나 공대 쪽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23년도 때 이제 연세대 최종 합격한 친구들은 85명이 최종 합격했고, 고려대는 92명이 이렇게 최종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도 좀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연고대를 합격한 친구들은 뭐 동시에 이렇게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누구나 다 이제 준비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특정하게 수학을 잘하느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수능 잘하고 태어날 때부터 수학 잘하는 친구가 합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연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능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편입의 방법도 있다. 그 편입의 방법은 수능에서,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수능에서 4번 실패하고 편입으로 한 방에 합격하는 케이스.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4년 5년을 고생했다고 치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내가 뭐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나중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하고 고대 출제 범위를 보자면, 연세대나 고대는 이제 스튜어트 캘큘러스라고 해서 미적분학 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 다 똑같고요. 사실 연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편입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캘큘러스 책은 똑같아요. 똑같은 책을 하죠. 뭐 다른 책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책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만 이제 스튜어트 캘큘러스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 시험 문제는 여기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멋대로 나와버립니다. 교수들이 문제를 막 어거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상당히 어거지로 만든다기보다는 연세대 교수들이나 고대 교수들이 문제 성향을 상당히 좋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잘 구성하면서 풀어나가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연세대에서 이제 선행대수학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고대는 선행대수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름만 랭 선행대수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 선행대수학의 전반적인 걸 학습을 해야 합니다. 올해 작년 요때 2년 출제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이제 3년째 이제 선행대수학이 들어오는데, 선행대수학은 난이도가
재작년, 작년까지 봤을 때 난이도가 매우 쉬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겁니다. 뭐 갑자기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 5, 6년 지나면. 근데 학교의 선생 교수가 스펙이 어떤 선생이 올해도 시험 문제를 낸 분이 재작년에 냈던 분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시험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성향도 달라져 버리고, 어떤 경우는 증명 문제가 계산 문제만 열심히 내다가 어떤 경우는 증명 문제를 확 내버릴 때도 있고, 그거는 스타일마다 매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이제 스튜어트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적분학 자체,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학만 하면 된다 했죠.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연세대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합니다만, 서현대수학은 매우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때는 폭넓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뭐 1년 내내 준비했는데 갑자기 다른 교수가 나 이거 좋아해 해서 엄청 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설프게 뭐 몇 개 찍어가지고 이것만 준비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는 공부 안 하고 전반적인 걸 싹 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책이 한 이 정도 두께가 돼요. 그럼 그걸 반을 잘라서 원베리어블, 그 다음에 멀티베리어블 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많이 보던 어떤 유형일 거예요. 함수의 극한이나 미분, 적분, 이제 급방정식은 아니겠지만 이런 수열, 무한급수 이 정도는.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안 받겠지만 이제 스튜어트 책에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이 미방 관련된 내용도 조금씩 내는데, 올해죠. 올해 시험 문제를 냈을 때는 미방이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교수가 내느냐, 어떤 상황에 따라 해석학, 우리가 수학에는 이제 순수 수학을 좋아하는 교수가 있다고 하면 그분은 순수적인 어떤 시험 문제를 많이 내겠지만, 뭐 또 내가 응용 수학을 한다 이런다면 응용 쪽이면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뭐 응용 계산 문제 이런 거 많이 냅니다. 저도 응용 수학 쪽이 전공이었으니까요. 멀티베리어블 쪽은 이제 아마 고등 수학에서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벡터 관련돼서도 뭐 우리가 계속 이 교과 과정이 고등 교과 과정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벡터 자체를 안 배운 분들도 있고, 뭐 지금은 기하와 벡터 뭐 그쪽은 아예 뭐 선택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미적분학 범주에 들어가죠. 아마 생소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변수 함수의 미분이나 선적분, 그 다음에 극한, 자코비안 뭐 이런 부분들이죠. 아마 대학교 1학년을 학습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한 번쯤은 그래도 다 배웠던 겁니다. 근데 미적분학을 아는 거와 편입수학을 이해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대학 미적분학을 뭐 열심히 했고 수없이 했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편입 시장에 딱 들어와서 편입 문제를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편입 문제는 매우 편파적이고 문제가 막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쉽다라는 거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는요. 그래서 여러 번 풀다 보면 그게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쉽게. 올해 연세대하고 고대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범주가 미적분학, 서현대수학, 공학수학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재작년까지는 이제 공학수학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고 학습을 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나왔고요.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는 재작년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14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비수학과하고 수학과가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 수준도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권은 뭐 한 40점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의 문제를 일반 편입에서 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래서 성적이 매우 낮았고, 올해는 이제 문제 수를 좀 더 늘렸죠. 연세대가. 그래서 수학과는 19문제, 비수학과는 17문제. 수학과는 왜 2문제를 더 넣어놨냐면, 수학과는 2시간 동안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고, 비수학과는 2과목 보는 친구는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생기고, 3과목 보는 친구는 1시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수가 17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일변수 문제가 6문제 나왔고, 다변수가 골고루 나왔죠. 일변수, 다변수, 수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서현대 수학도 뭐 그래도 한 4문제 정도 똑같이 한 4문제 출제됐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서술형 증명하는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증명 문제도 나옵니다.
보통 이제 성적이 올해 합격권은 거의 한 70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는 뭐냐면 훈련한 친구들 사이에서 성적권을 보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았으면 50점도 넘기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 성적이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풀어보고 연습 잘 돼 있던 친구들은 뭐 어떤 경우는 뭐 만점자들도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만점자들도 있고 뭐 90점 이상, 8점 이상 그런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준비했던 친구들의 한 70점 중반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올해는 이제 문제가 좀 쉬워졌다라기보다는 그 방향성이 좀 잘 맞았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연세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일반 편입 문제의 수준은 아니에요. 문제가 완전히 좀 어떤 스펙 자체가 다릅니다.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계산 문제라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적중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10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수학과는 10문제가 나왔고 비수학과 10문제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조금 한 3, 4문제 정도 다릅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수학과는 좀 더 이제 성적이 똑같이 비수학과하고 똑같이 계산 문제를 내게 되면 성적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근데 요번에 비수학과 학생들 준비했던 친구들은 100점도 많고요. 90점, 80점 보통 뭐 그렇습니다. 올해 합격점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보다. 뭐 얼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낮은 친구도 있을 거니까 또 패배감 느껴지니까 성적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 작년까지가 올해, 맞죠? 요번에 시험 쳤던 친구들이 문제 수준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3년 전에는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가 50점, 60점 정도, 50점도 안 나왔어요. 합격 점수가. 그만큼 문제 퀄리티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요번에 치은 친구, 그 전에 치은 친구들은 시험 문제가 좀 가볍게 나와서 뭐 그냥 뭐 소소하다, 뭐 쉽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단답형이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썼다 이러면 빵점 처리받는 이런 지저분한 어떤 상황이 되죠. 채점하기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채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연세대는 이제 예전에는 서술 문제를 전부 다 올 서술이었어. 올 서술. 그래서 그게 서술이 이제 채점하기가 귀찮으니까 좀 바뀌어 나갔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전부 다 올 서술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가. 그건 몰라요. 그것도. 그건 연도마다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한 2년 혹은 1년 아니면 3년 내에 교수들이 바뀌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번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뭐 대충 올해 이랬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수학과 수학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수학에서 할 거는 총 4장에 걸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편입 수학을 들어가기 위한 단계적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1단계 들어가서부터 또 많이 하겠지만 1단계 들어가면 좀 빠듯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 수학을 좀 느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인제대나 이런 데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이 기초 수학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의대 수업할 때 보면 인제의대 이런 시험 문제 보면 정말 기초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1장은 이제 집합이나 삼각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수도트 체계 문제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편입 문제로 실제로 나왔던 걸 연계시켜서 바로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고 이런 어떤 스펙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장에 가면 뭐 평균값 정리, 미분의 응용, 상대적 비율, 미분 여러 가지 평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 이제 3장에 가면 적분, 부정적분, 정적분, 이상적분까지 학습을 하게 되고 4장 가면 이제 벡터, 내적, 행렬, 그 다음 여인수, 극좌표, 뭐 수열, 뭐 이런 몇 급수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교재 내에 이제 각 장마다 연습 문제가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7, 80문제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70, 80문제들은 이제 일반 편입에 거의 한 6, 7년치 정도가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을 제가 연습 문제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좀 풀어보는데 어떤 것들은 가볍지 않은 문제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편입 수학 같은 경우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 때 해설지를 떼서 버려라.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편입은 그렇지 않아요. 해설지를 가까이 두어야 돼요. 해설지를 가까이 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박사 학위를 졸업하고 나와서 문제를 봤는데 어렵더라는 거예요. 편입 수학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연구대 편입도 어렵습니다. 안 풀립니다. 잘. 그래서 잘 연습이 돼 있으면 문제들이 내가 이거 평상시에 매번 보던 문제들이면
쉽게 풀어요. 보자마자 시간이 그만큼 단축돼 버립니다. 근데 평상시에 안 풀던 문제가 한 10문제 이상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면 시험장에 가면 정말 이렇게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잡아줘야 되죠. 수학이라고 해서 저도 수학 전공을 하지만 수학이라고 해서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초점을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합격생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고요. 잘 잡아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매년 이제 올해 성향을 잘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성적이 확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가 갑자기 시험 문제 유형이 확 바뀌어버리고 소술식에서 또 증명 문제 나오던 게 확 바뀌면서 그렇게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던 친구들이 합격 점수가 한 40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낮았죠. 근데 올해는 방향을 잘 잡아서 학생들이 거의 한 70점대까지 이렇게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여러분들 때도 비슷하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대비할 때 한 요 정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모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장에서는 이제 매회 모의고사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이제 복습이나 피드백 이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이렇게 묶어드려요. 공부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명이 공부를 좀 잘 못하면 같이 이렇게 묶여서 같이 갈 수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보통 한 4분씩 이렇게 팀을 묶어드리거든요. 그럼 묶어드리면 이 4분들이 같이 연결을 해서 공부를 스스로 잘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잘 못 풀었던 문제는 또 저 친구한테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저한테도 또 4명이 또 풀어보고 안 풀리는 문제는 또 저한테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연계적으로 합니다.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는 이제 새롭게 또 합격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제가 조교를 쓰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 나서, 그래서 한 6월 달이나 되면 이제 현장 조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교한테 피드백이나 밴드에서 조교들이 계속 답변을 해드리고 현장에서도 도움을 드릴 겁니다. 매회 편입 관련된 다양한 숙제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제 제 슬로건은 이제 포지티브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네거티브 하세요 이렇게 반항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미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강시켜 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 안 되겠죠. 그래서 난 잘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제가 작년에 제 조교하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도 전문대였거든요. 전문대도 있고 폴리텍 대학도 있고 지방의 대학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해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버티면, 마지막까지 잘 버틴다는 건 인내예요. 인내를 했다는 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버텼던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잘 버티는 친구.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공부를 잘 버티면 그게 바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보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너무 스트레스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처음에는 좀 쉽다라고 하지만 한 7월 넘어가면 연구대에 초점을 전부 다 맞춰요. 그래서 문제만 계속 풉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항상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많은 도움을 제가 또 드릴 거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그게 제 마인드입니다. 일단 OT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개 박수.